AMD가 엔비디아를 꼭 이겨야만 오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AMD의 기회는 다른 데 있습니다. 빅테크가 엔비디아만 쓰기 부담스러워졌다는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지으려면 GPU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GPU는 비싸고 수요는 몰려있고 한 회사에 너무 의존하면 협상력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빅테크 입장에서는 두 번째 선택지가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회사가 AMD입니다. 오늘은 왜 빅테크가 엔비디아만 계속 쓰기 어려운지, 그리고 왜 그 틈에서 AMD가 필요해지는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AI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흐름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해 주세요. AI 주식은 이제 단순히 누가 1등이냐 보다 누가 시장의 빈틈을 가져가느냐를 봐야 합니다. 먼저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엔비디아는 AI GPU 시장의 왕입니다.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AI 서비스를 돌리고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려면 고성능 GPU가 필요합니다. 이 시장에서 엔비디아는 압도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필요합니다. 아마존도 필요합니다. 메타도 필요합니다. 알파벳도 필요합니다. AI 경쟁을 하려면 일단 엔비디아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폭발적으로 오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너무 강한 공급자는 고객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빅테크 입장에서 엔비디아 GPU는 좋습니다. 성능도 좋고 생태계도 강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비쌉니다. 공급도 항상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회사에 너무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이게 빅테크 입장에서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몇 개 서버를 늘리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수십조 원, 수백조 원 단위로 데이터 센터와 AI 인프라에 돈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 규모가 되면 기업들은 반드시 생각합니다. 한 회사에만 맡겨도 되나? 가격 협상은 어떻게 하지? 공급이 막히면 어떻게 하지? 대체 공급자는 없나? 여기서 AMD가 등장합니다. AMD가 엔비디아보다 무조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빅테크가 엔비디아 독점 구조를 그대로 두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공급자가 있어야 가격 협상이 됩니다. 두 번째 공급자가 있어야 공급망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두 번째 공급자가 있어야 AI 인프라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AMD는 바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비용입니다. AI 인프라에서 가장 큰 부담 중 하나가 칩 비용입니다. 엔비디아 GPU는 성능이 좋지만 가격도 높습니다. 빅테크 입장에서 AI 서비스를 계속 키우려면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AI는 돈을 벌기 전에 돈을 엄청나게 씁니다.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합니다. 전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서버를 깔아야 합니다. GPU를 사야 합니다. 냉각 설비도 필요합니다. 이 비용이 계속 커지면 아무리 빅테크라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대안이 필요합니다. AMD가 엔비디아보다 전부 앞서지 않아도 됩니다. 특정 작업에서 비용 대비 성능이 좋고 공급이 가능하고 기업이 원하는 조건을 맞출 수 있으면 충분히 기회가 생깁니다. AI 시장이 커질수록 꼭 1등만 돈 버는 건 아닙니다. 시장이 너무 커지면 2등도 먹을 몫이 생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공급망입니다. 엔비디아 GPU 수요가 몰리면 공급이 빡빡해집니다. 빅테크는 AI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원하는 만큼 칩을 제때 못 받으면 데이터 센터 계획이 밀릴 수 있습니다. 이건 치명적입니다. AI 경쟁은 속도 싸움입니다. 모델을 빨리 만들고 서비스를 빨리 내고 클라우드 고객을 빨리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칩 공급이 막히면 전체 일정이 밀립니다. 그래서 빅테크는 공급망을 나누려고 합니다. 엔비디아도 쓰고 AMD도 쓰고 자체 칩도 만들고 여러 선택지를 확보하려는 겁니다. 이건 엔비디아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빅테크가 너무 많은 돈을 쓰는 시장에서는 한 공급자에 전부 기대는 게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협상력입니다. 기업이 어떤 부품을 한 회사에서만 사면 가격 협상이 어렵습니다. 공급자가 말합니다. 이 가격입니다. 이 일정입니다. 받으려면 기다리세요. 그러면 고객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AMD가 의미 있는 대안으로 들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빅테크는 엔비디아와 협상할 때도 말할 수 있습니다. AMD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워크로드는 AMD로 돌릴 수 있다. 가격과 공급 조건을 다시 보자. 이게 바로 협상 카드입니다. AMD의 가치는 단순히 엔비디아를 이기는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를 견제할 수 있는 카드라는 점에서도 가치가 생깁니다. 네 번째 이유는 자체 칩 전략과도 연결됩니다. 알파벳은 TPU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자체 AI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빅테크가 자체 칩을 만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체 칩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AI 워크로드는 다양합니다. 학습, 추론, 클라우드 고객용 서비스, 내부 모델 운영 등 필요한 성능과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빅테크는 여러 조합을 씁니다. 핵심 작업에는 엔비디아, 비용 효율이 중요한 곳에는 AMD,
내부 최적화에는 차체 칩,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 흐름에서 AMD는 충분히 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AMD가 GPU만 가진 회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AMD는 AI GPU만 이야기하면 부족합니다. AMD의 진짜 강점은 데이터 센터 전체로 봐야 합니다. AMD에는 EPYC 서버 CPU가 있습니다. 인스팅크트 AI GPU도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고객 기반도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GPU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CPU도 필요합니다. 서버 플랫폼도 필요합니다. 전체 시스템 구성이 중요합니다. 엔비디아가 AI GPU의 왕이라면 AMD는 CPU와 GPU를 같이 들고 데이터 센터 시장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AI 반도체를 말할 때 GPU만 봅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 센터는 훨씬 복잡합니다. CPU, GPU, 메모리, 네트워크, 전력, 냉각,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운영까지 전부 연결됩니다. AMD가 무서운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GPU만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전체 시장에서 자기 몫을 가져가려 한다는 겁니다. 그럼 투자자는 AMD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첫 번째, 엔비디아를 이기느냐만 보면 안 됩니다. AMD가 엔비디아를 완전히 이겨야 주가가 오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시장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AMD가 일부만 가져가도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빅테크 고객이 얼마나 붙는지 봐야 합니다. AMD AI 칩이 실제로 대형 클라우드 기업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봐야 합니다. 말로만 대안이 아니라 실제 주문과 매출로 연결돼야 합니다. 세 번째, 데이터 센터 매출을 봐야 합니다. AMD를 볼 때 PC나 게임 쪽보다 데이터 센터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EPYC CPU와 인스팅크트 GPU가 같이 성장하는지 봐야 합니다. 네 번째, 마진을 봐야 합니다. AI 칩을 많이 팔아도 마진이 약하면 시장 평가는 제한됩니다. 엔비디아와 경쟁하려면 성능뿐 아니라 수익성도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빅테크의 차체 칩과의 관계를 봐야 합니다. 차체 칩은 AMD에게도 위협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빅테크가 엔비디아 독점을 피하려는 흐름 자체는 AMD에게 기회가 됩니다. 이 부분을 같이 봐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빅테크가 엔비디아만 쓰기 싫어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비쌉니다. 공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한 회사 의존도가 큽니다. 협상력이 약해집니다. AI 인프라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AMD가 필요합니다. AMD가 엔비디아를 당장 이겨서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 독점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서 필요한 겁니다. AI 시장이 커질수록 1등만 돈 버는 시장이 아닙니다. 2등 공급자, 비용 절감 카드, 공급망 대안도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